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대박 나시고 성투하셔가지고 올해 자산이 배로 증대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날 연휴를 맞이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내일까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지금 휴장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설 연휴 이후 우리가 증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오늘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내보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와 2차를 진행을 했었고 1차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주 권익 보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사의 어떤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또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2차 개정에서는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을 노렸다. 그러면 3차는 뭐냐?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사주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이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경영진들이 어떤 이에 대한 주주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경영권 방어 전략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자사주 소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주라는 건 어떤 기업이 가진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여도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 만큼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날 이후에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즉, 주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특히 증권주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주들이 특히 자사주가 많거든요. 증권주,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에 뭐 보험사,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대형주 중에서 KTNG 같은 이런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전통 자산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특히나 이 3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그동안 좀 주춤하고 있던 이런 지주사, 또 은행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약간 뭐 이게 꼭 상관계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지주사가 그 작년에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식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면요. 자, 제 대표적인 지주사 HD 현대 어때요? 5월달에 상승을 시작하는 6월달에 급등 나왔고, 그다음 10월달 이후에 또 급등 나왔잖아요. 그다음 뭐 1월달에 또 급등 나왔고. 근데 좀 잘 보세요. 그다음에 한화도 보시면 5월달, 6월달에 급등 나왔죠. 5월달, 6월달에 급등 나오고 10월달에 좀 급등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은 크게 올랐었고 올해 1월달에 크게 올랐죠. 그다음 두산도 보면 5월달, 6월달에 급등 나오고 10월달에 급등 나왔죠. 자, 근데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는 5월, 6월달에 급등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0월달에도 물론 올랐지만 12월, 11월 사이 어때요? 올랐다 꺾였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5월 요때를 물론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랠리가 나오진 않았고 10월달에 상승하고 11월달에 조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도 10월달에 상승을 했지만 조정을 받았고요. 5월달에도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이들의 움직임들이 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올 때 삼전 하이닉스는 조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삼전과 하이닉스가 이제 조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쵸? 그러면은, 지주사가, 은행사가, 증권사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서로 지금, 역관계에 있다. 그쵸? 반비례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당분간 좀 더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주사들, 뭐, 두산,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죠? 한화, 준비하고 있잖아요. HD 현대, HD 현대, 준비하고 있잖아요. 롯데 지주 준비하고 있잖아요. LG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지금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주사들은. 그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얘는 뭐 스페이스X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 하지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키움증권 강하게 움직이고 삼성증권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보험사 뭐 하나생명, DB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은행주 뭐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그렇죠? 그 다음에 지주사 메리츠 금융지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죠. 메리츠 금융지주. 이것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으로 좀 더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씩 이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종목군들의 강한 순환매들이 돌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게 KTNG. KTNG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S1 이런 기업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웨이 이런 기업들도 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자산주, 그 다음에 어떤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도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는 게 일단 설 이후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낫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전주 하지 마세요. 잡주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 2월 3월에 뭐가 있죠?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도 있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밀고 있잖아요. 동전주 없애겠다. 그다음에 불량 기업들 없애겠다. 220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냥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더 좋은 기회가 아직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감사보고서 시즌에 맞물려서 그러니까 일거에 다 진짜 뭐 220개를 이 3월달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동전주 잡주, 그다음 테마성이
짙은 종목, 그러니까 테마성을 묶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주나 은행주나 다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잖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수혜주,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용주가 얽혀 있는 것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다라고 해서 뭐 에이지 CNS니 카카오페이니 뭐 다나리니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완전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테마를 묶여가지고 올라가는 거, 특히 뭐 정치인 관련주 이런 것들이나 약간 뭐 기업이 하고 있는 본질과 다른 업에 대해서 띄우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뜨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하겠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럼 해야 될 건 뭐냐? 그래도 코스닥 중대형주를 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몰캡도 봐야 된다. 이제 코스닥의 중대형주를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이제 정부에서 삼천스타가 맞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3월 달부터는, 2월 이후부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삼천스탁에 대한 어떤 움직임으로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의 그 상위 뭐 탑 10이나 넓게 탑 50 안에 있는 종목군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를 집중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연기금하고 투신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앞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크게 뭐 눈에 띄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지금부터 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몰캡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뭐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되는 종목군 중에서 어떤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 리밸런싱, 그 다음에 어떤 뭐 나름대로의 이제 밸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뭐 여담이지만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삼천스탁 만들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관련주도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2월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어떤 국민연금 자금들이 어떤 들어올 수 있고 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연기금이나 투신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이 조금 더 사는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2월 달부터 2월만 순수하게 집계해보면 뭐 에코프로, 그쵸?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비나텍, 에코프로비엠,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연기금이 2월달들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대주전자재료, G2G바이오, 파도도 정말 이제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군들 지금 뭐 미국과 또 빅테크 기업과 뭐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덕산 하이메타, 에이프리바이오,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강하게 움직였던 일단 1월달 23일자로 본다고 했을 때 투신이 강하게 매수한 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리가켄바이오, CMTX, 티슈진, HLB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기금은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비엠, 알지노믹스,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사실 이제 지금 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ESS에 대한 부분들에다가 로봇에 이제 배터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정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상방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간값까지 지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간값까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도달을 한 거예요. 그쵸? 고점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중간값까지는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어쨌든 조금 더 횡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횡보가 끝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괜찮을 것 같고, 비나텍은 수소 연료전지 쪽인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비나텍도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7,500억 수준이라.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많이 들어온 게 CMTX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격도가 아직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밀린다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진 않다.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필수 소재를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도 주가에서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뭐 G2G 바이오 G2G 바이오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왠지 지금 모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G2G 바이오가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G2G 바이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RNA 쪽에서는 올릭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올릭스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11만 4천 원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깨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결의 같은 건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12만 원 깨지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서의 대장주는 에이빌바이오다. 에이빌바이오도 17만 5천 원이 깨지면 애도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안 깨지고 버텨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올해 2월달 추천주였잖아요. 잘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눌림목 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근당도 제가 말씀드려놓고 잘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는 반도체 소부장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은 괜찮은데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쉬어갈 수 있고 반대로 지주사, 은행사, 금융사, 그다음에 자산주들이 올라갈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52건 안에 있는 종목군들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그 밖에는 스몰캡 특히 실적 괜찮고 모멘텀이 따라오는 종목군들 뭐 우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세아베스트 지주는 이제 코스피니까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아직까지 이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주는 이제 특히 그 알려져 있는 증권 말고 그 중소형단 증권주들이 있어요. 신영증권, 부국증권, 그다음에 대신증권. 요 기업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올랐긴 했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사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올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고 대박 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